확률 변수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시행의 결과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들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 사건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것. 이 사건을 그럼 대응시키려면 일종의 문장 같은 게 아니라 숫자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수치화합니다. 수치화.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홀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가 누가 나왔냐 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홀수가 몇 번 나왔냐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수치화한 것을 확률로 표현해서 이 둘을 대응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얘를 확률 변수, 그리고 얘랑 대응시키는 거, 일종의 우리가 함수죠. 얘랑 대응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함수에 대한 것을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에서 얘를 대응시킨 그 애를 우리가 함수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함수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 대응 관계를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률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의 이름을 좀 달리 해요. 그럼 이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따로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말했다시피 홀수가 나오는 개수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딱딱 끊어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연속된 수치로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몸무게, 길이, 넓이, 부피 따위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뭐 시간은 끊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잖아요? 1시간 어떻게 재? 1시간, 59분, 59초, 59도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따질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 이제 대응되는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일컫는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얘네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격인 하나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1019번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인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기억, 적설량이라고 했어요. 눈이 쌓인 양이죠. 마찬가지로 이 양, 부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딱딱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디귿,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적힌 수라고 했어요. 하나 뽑았을 때, 한 개 뽑았을 때 거기에 적힌 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죠. 왜냐면 딱딱 끊어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이상한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에 해당하는 성질을 좀 이야기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 주어진 사건을 수치화했다고 했죠. 그 수치화한 대상을 x1부터 xn까지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 x라는 애가.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x1도 있고요. x2도 있고요. 수치화를 했어요. xn까지. 그렇게 했을 때 말했다시피 이 xn들을 확률에 대응시킨다 했죠. 확률에 대응시키는 것을 우리가 px라고만 쓰지 않고 x가 xn일 때, xi일 때의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x1에 대응하는 애는 p1, 얘에 대응하는 애는 p2, 여기에 대응하는 애는 pn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우리가 당연하게도 확률의 정의상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pi라는 애는 0과 1 사이이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얼마? 당연히 1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 x1 뭐 i 또는 xj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pi와 pj를 더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동시에 p라는 것이 x라는 게 xi부터 xj까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pi 더하기 1 pj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는 확률 변수를 잘 다룰 수 있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26번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했죠. px는 x라는 애, xi라는 애가 x는 x라고 써있죠. 얘가 px라고 써있는데 문제에서 이 p1, p2, p3, p4, p5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한 주제가 뭐예요? 뭘 많이 쓰죠? 얘네들에 대한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에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5가 1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써놓고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따진다면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 때문에 얘네 5개 더한 건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그쵸? 이 둘 더한 거랑 이 둘 더한 거는 얘네들의 이거의 가운데 2배니까 이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P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 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등식을 풀면 px라는 애가 2와 4 사이가 되는데 그 말은 p 더하기 p3 더하기 p4고 이것도 등차 중앙에 따라서 3p3이 돼서 5분의 3이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 질량함수, 이사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함수에 대한 문제들부터 먼저 접근하려고 하는데 1031번을 보면 그 표를 굳이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px는 2인 게 표로 그려볼까요?
x 지금 2, 4, 6, 8에 대해서 px는 x인 게 위가 p, p3, p1, p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합은 1일 거고 문제에서 px가 2와 6 사이일 확률이라는 건 2, 4, 6을 더한 거라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4 그게 10분의 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어서 x가 6과 8 사이라는 것은 p3, p1 더하기 p3이 되는 거죠. 그게 5분의 2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만 어때요? 중복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p1 더하기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가 10분의 11이라는 거 얻을 수 있고 얘가 1이니까 p1은 얼마? 1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px가 6인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이 확률 변수와 그 확률 질량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더한 건 1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 함수에서는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다 더한 게 무조건 확률이 1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를 연결시켜 놓은 얘를 확률 분포라고 말하며 이걸 확률 분포를 표로 정리했다 해서 확률 분포 표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만약 이 확률 분포 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는 1036번이에요.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말했다시피 원래 사건을 수치화해서 그걸 확률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어진 상황이 이렇습니다.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9개 중에 2개를 꺼내서 두 수 중 큰 수를 x라고 한대요. 여기서 2개를 꺼내는 거죠. 2개를 꺼내는데 큰 수라면 그 큰 수는 1이 큰 수일 수는 없죠. 2가 크거나 3이 크거나 9가 8이 크거나 9가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걸 수치화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직접. 2개를 뽑는 거니까 9C2 얼마? 36분의 라고 할 수 있어요. 36가지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큰 게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36분의 0, 6가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큰 애가 3이라는 건 큰 애가 3이라는 건 1, 2와 1, 3과 2,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8이 큰 수가 된다는 건 36분의 1, 8, 2, 8, 7, 8까지 7개. 얘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합이 1이 된다라는 걸 내가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P 절대값 x-5가 3 이상이다 라는 것은 P x가 8 이상이거나 P x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풀어요? 이 절대값 부등식 하는 건 다 알죠? 얘가 3 이상이거나 얘가 마3 이하거나 이렇게 두 개 보는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는 것이며 36분의 16이 될 겁니다. 약분이 되네요. 9분의 4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표로 작성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 연습해 봐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어서 1041번 보면 x와 y가 각각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x라는 애도 1부터 5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bx는 k1 확률이 안 써있네요. k1, p2, p3, p4, p5 당연하게도 합은 1이죠. y라는 애도 똑같이 있대요. 1, 2, 3, 4, 5. 근데 여기에서는 이 py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 얘가 k1 확률을 문제 좀 이상했었죠? 2분의 1 px는 k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즉 여기에서 k에서의 확률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더하기 10분의 1 하래요. 그럼 얘는 2분의 p1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p2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p3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p4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p5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실제로 다 더하면 합은 똑같이 1이 나올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뭘 말했냐면 이런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expectation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기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과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일 문자로 쓸 때는 보통 m이라고 써요. mean이라는 것의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EX라는 것은 우리가 X, X1, X2, XN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들이 P1, P2, Pn 이렇게 있을 때 변수와 확률을 곱한 것의 합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랑 pi를 곱한 것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xi랑 pi를 곱한 것의 합 그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평균 말고 추가로 배운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분산이 있고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보통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산은 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뭐냐면 원래 분산 자체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차 x i 마이너스 m 제곱에다가 편차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pi 곱한 것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적당히 변형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똑같이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물론 식으로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만 뭐 생략하죠. 마지막으로 시그마 x라는 것은 루트 분산 이름하여 표준 편차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는 걸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요. 얘는 진짜로 제곱을 해서 x1의 제곱과 얘를 곱하고 x2의 제곱과 곱하고 xn의 제곱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금 말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말한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둘을 곱해서 잠깐 문제 2x가 살아있네요. 얘네들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2x라는 애는
P1, 2P2, 3P3, 4P4, 5P5가 4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럼 2Y는 어떻게 되냐? 곱해서 더하면 2분의 1에 P1 더하기 2P 더하기 3P3 더하기 4P4 더하기 5P5에다가 10분의 1을 따로 쓰면 1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얘가 4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도 4라서 2와 10분의 15죠. 그래서 2분의 3, 2분의 7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묶어서 얘를 등장시키기 위해 적당히 2분의 1로 묶어서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게요. (104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px는 2에서의 확률과 1-px는 0에서의 확률과 같대요. 그러면 실제로 이 확률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0에서의 확률과 2에서의 확률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둘 더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그쵸? 더해서 이 둘을 더해서 이거 2 더하면 1이잖아요. 더해서 1이라는 건 이 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뭐 당연히 여기 확률을 P라고 하면 1-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에서 Vx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부터 먼저 써보면 EX는 0 곱하기 P 그리고 2 곱하기 1-P라서 2-2P가 되고요.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X제곱은 0 곱하기 P 여기 4 곱하기 1-P라서 4-4P입니다. 그래서 Vx라는 것은 EX제곱에서 이 X의 제곱을 빼는 건데 그게 문제에서 잠깐만 그러면 얘가 지금 Vx가 2분의 1 2X제곱이죠. 2분의 1 2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 2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4-4P는 넘기면 2분의 3에다가 2X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제곱이면은 6 곱하기 1-P의 제곱이 됩니다. 사실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이긴 해요. 1-P랑 이것도 4로 묶으면 1-P 보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P가 6 곱하기 1-P의 제곱이라 이거 하나씩 날리면 3분의 2가 1-P예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얘가 지금 Px는 2인 거거든. Px가 2의 확률이 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답이죠. Px는 2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이어서 1062번 볼게요. 동전을 4번 던지는데 이게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올 때는 플러스 1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올 땐 플러스 2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서 그대로가 나오면 플러스 1, 바뀌면 플러스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전을 4번 던지지만 점수를 얻을 기회는 3번밖에 없어요. 그쵸? 점수를 얻을 기회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경우, 그대로 되는 경우는 3점. 지금 X는 이게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점수 얻으러. 그대로면 플러스 3점. 그대로 변한다, 바뀐다 라고 하면 플러스 4점. 그대로 바뀐다 하면 플러스 5점. 바뀜이면 플러스 6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아바바밥, 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전을 4번 던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16분의인데 얘는 16분의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동전이 똑같아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했다시피 그대로냐 바뀜이냐잖아요. 그대로인 걸 동그라미, 바뀌는 걸 X라고 하면은 얘는 5를 배열하는 거라서 총 8개 중에 1개. 얘는 5X를 배열하는 거라서 8분의 3. 얘는 5XX를 배열하는 거라서 8분의 3. 얘는 XXX죠. 전부 다 바뀌는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해서 1이 되겠네요. 물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얘를 아바바밥 이렇게 되는 거 라고 생각을 해서 아바밥 아니면 뒤잖아요. 아바바밥이 나오는 건 16분의 1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1 곱하기 2라고 하죠. 얘는 한 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한 번 바뀌는 거면은 아바밥 뒤 이렇게 되거나 뒤 아바바밥 이렇게 되거나 그쵸? 이런 식이에요. 한 번만 바뀌는 걸 세는 건데 그럼 이게 실제로 16분의 6이 된다는 거죠. 직접 세면 아바밥 뒤, 아밥 뒤, 앞뒤 뒤 이렇게 3개랑 뒤 앞, 뒤 아밥, 뒤 아바밥 이렇게 해서 6개가 되죠. 그게 8분의 3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직접 나열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해력을 좀 덜 사용했을 때고 이해력을 높이면 우리가 그대로다라고 한 것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배열을 하는 게 조금 더 손쉽다는 이야기예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EX니까 EX는 어떻게 돼요? 곱해서 더하면 8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6 36인가요?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3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9, 27, 36. 네. 자, 이어서 1068번 보겠습니다. 지금 9개의 점이 있대요. 어, 0, 1, 2, 0, 1, 2 이렇게 9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이때 x좌표의 합을 x라고 한답니다. 그럼 0 더하기 0이 있겠고요. 0 더하기 1도 있겠고요. 0 더하기 2도 있겠고요. 1 더하기 2도 있겠고요. 2 더하기 2도 있겠죠. 일단 확률부터 구해야지 기대값과 분산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일단 0일 확률은 00이 나와야 돼요. 9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36분의 00 나오는 경우는 셋 중에 2개 뽑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하나 뽑는 거라 9가지. 2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서 2개 뽑거나 여기에서 여기서 하나 뽑는 거라서 9가지. 3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라서 9가지. 4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2개 뽑는 거니까 36분의 3이 됩니다. 약분이 되겠죠? 약분을 해놓고 계산하는 게 나아서 12분의, 그냥 통분은 어차피 나중에 통분해야 되니까 약분은 이제 분모를 같게 해주는 선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얘가 4,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는 12분의 다 더하면 0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4가 돼서 12, 2가 되겠네요. 그럼 vx는 다시 한번 2x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는 것이고 2x 제곱은 제곱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12분의 0 더하기 제곱이랑 곱하면 3 더하기 제곱이랑 곱하면 16 더하기 제곱이랑 곱하면 27 더하기 제곱이랑 곱하면 16 이렇게 되죠. 거기서 얘의 제곱 4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19, 46 맞나? 32, 30, 62 6분의 31 6분의 31 빼기 4, 24 하면 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7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시 한번 나왔죠. 물론 방학 때도 했었지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대로 하면 괜찮은데 이걸 변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평균은 곱한 거 더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a 곱하기 2x 더하기 b 이렇게
하지만 분산은 실제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모두 다 더하기 비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떨어진 거에 곱하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취한 거니까 뭐 a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변한 거 그대로 반영, vx는 곱한 거의 제곱만, 그리고 시그마는 곱하기에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번에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거 다 맞게 해준다고 뭐 등급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평균은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나의 등급은 바뀌지 않고, VX 같은 것은 이 등급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해준 거에, 모두 다 더해준 거에는 이제 관여치 않는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T라는 게 A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B래요. 우리가 보통 이거 T점수라고 표현하는 애인데 얘의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이래요. 이 T라는 건 이미 100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더하기 B 이런 거거든. 그럼 뭐 그냥 여기가 지금 원래 얼마였어요? 이 X, EX가 문제에서 M이고 시그마 X가 시그마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얘는 시그마분의 A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더하기 B라서 그냥 B가 나오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B가 100이다. 그 다음 시그마 T가 20이 되길 바란다 했는데 시그마 이 T는 시그마 AX 마이너스 시그마 AM 더하기 B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얘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죠.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X는 시그마, 즉 A만 남는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과 100을 더한 12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보통 IQ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재는 거죠. IQ가. 평균 M으로 맞추고요. 평균 100으로 맞추고, 거기서 이제 좀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IQ가 세 자릿수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두 자릿수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이 기준이기 때문에. 알았죠? (108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건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이거를 잘 못 하더라고. 이게 꽤나 막 오랫동안 질문이 나와요.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쓰는 게 힘든가 싶기도 해요. 이거는 빨리 극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x라는 애가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있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px는 x라는 확률 질량 함수가 10분의 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x는 얼마예요? 10분의 마1 더하기 3 더하기 6이라서 5분의 4고요. 이네, 이게 1이 되네요. vx라는 건 10분의 제곱이랑 곱하는 거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16 빼기 1의 제곱이랑
1이 되겠죠. 문제에서 이 ax 플러스 b는 여기 x 대신에 1 넣으면 되니까 a 더하기 b고요. 이게 0. vax 더하기 b는 a제곱 곱하기 1이라서 그게 1이라는 건 a가 1임을 이야기합니다. b는 마이너스 1이죠. 최종적으로 3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했고 답은 2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90번) 보죠. 248, 16에 대해서 확률이 k분의 4, k분의 6, k분의 4, k분의 1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합은 1이고요. 다 더하면 k분의 15죠. 그래서 k는 15. 그럼 2x라는 애가 15분의 8 더하기 24 더하기 32 더하기 16이라는 거죠. 얼마예요? 이게 40, 40, 80. 15분의 80이니까 3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2, 3x 더하기 1이고 그건 뭐야? 그냥 3 곱하기 3분의 16 더하기 1이잖아요. 17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률분포표가 제시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것, 즉 상황을 제시하고 사건을 제시하고 그걸 내가 실제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만 하면서 마무리 짓죠. 1102번. 1, 2, 3, 4, 5에 대해서 여기서 1, 2, 3, 4, 5 중에 3개를 꺼낸대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를 꺼내서 제일 작은 수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어요. 4는 제일 작을 수가 없죠. 1이 제일 작으려면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1이 제일 작은 경우는 1 말고 2개를 더 뽑는 거니까 사실 6이 되고요. 10분의 2고 3C 3이고요.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약분은 굳이 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면 분모가 10인 게 최소 딱 맞으니까. 자, 그럼 2x라는 건 10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3이라 2분의 3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대값 최소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만 볼까요? 이 x제곱은 10분의 6 더하기 4, 3, 12 더하기 9. 그러면 15, 27이니까 약분 되나? 15, 27. 뭐 약분 안 되네요. 자, 이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2의 10x-a의 제곱의 얘의 기대값. 이건 어떻게 구해냐면 일단 전개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서 말했다시피 2는 그냥 다 분배해주는 역할이에요. 2b가 그러니까 2b는 b란 이야기예요. 상수는 그냥 무시됩니다. 오케이? 변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어서. 이 x 같은 경우는 여기 x 대신에만 2를 써주면 돼요. x가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x 제곱이 있죠. 여기는 x가 있고요. 그럼 얘한테만 써주면 돼요. 100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2x 더하기 그냥 a 제곱이 됩니다. 2x랑 2x 제곱이 써있기 때문에 써주면 270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a 제곱이고 얘가 최소일 때에 (20인데) 이게 최소일 때의 a의 값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a-15의 제곱 더하기 45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래서 a가 15일 때 최소가 된다.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